오늘 뉴스인뉴스 우리 수출 얘기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. 석 달 연속 마이너스, 수출 품목별로도 면밀히 봐야겠지만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상황도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. 박찬영 KBS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. 자, 박 의원, 우리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우리 수출이 나름 이제 견고하게 좀 견뎌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? 견고하게 버텨오다가 3개월 연속,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은 감소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. 네. 3개월 연속 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. 그리고 이달 10일까지 또 관세청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0.9% 수출 기록을 했습니다. 이달 10일까지. 네.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하고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. 그렇죠. 경기가 좋을 때는 그만큼 그 덕을 보게 되지만 경기 침체 시기에 특정 품목에 가중돼 있을 때 거기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타격이 큰데 먼저 반도체 상황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.9%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높죠. 수출 품목 2, 3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지난해 8월 마이너스 6.8% 기록한 이래 계속해서 떨어졌고요. 지난달은 물론 이달도 10일까지 해서 마이너스 29.5% 기록했습니다. 네.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반도체 타격이 크냐.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그때그때 하거든요. 네. 그 물량 조절이 가능한데 메모리 반도체는 기업들이 보통 재고를 많이 쌓아 놓습니다. 재고를 많이 쌓아놓다가 경기가 안 좋게 되니까 신규 주문을 하지 않게 되죠. 그러면 그렇죠. 수출 기업들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거 한번 지수를 한번 추이를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? 네.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DXI 지수라고 해서 이 D램 반도체 현물 가격과 장기 계약 물량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프에서 보면 지난 한 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네요. 지난 한 해 마이너스 27% 떨어졌고요.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1.6%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자, 워낙 감소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이제 그래프만 보면 이제 저게 바닥이고 이제 다시 우상향으로 꺾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? 저 이제 바람은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 다지고 반등하기를 바라는데 반도체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. 반등을 하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긍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인텔사가 이 서버용 CPU를 개발을 하는데 서버용 CPU의 한 점유율이 90%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차세대 CPU를 개발을 했는데 이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최근에 이걸 공개를 했어요. 지난해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차세대 이 메모리 반도체가 DDR5라고 해서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내서 이 서버용 CPU를 만약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든가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생기겠네요. 예, 우리나라도 이제 덕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과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.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서 전망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감안을 한 예측치를 봤더니 올 한 해 반도체 시장은 한 마이너스 4.1% 정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. 중국 수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지금 반도체하고 중국이랑 굉장히 연관이 큰 게 우리나라 반도체의 41%가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달 대중국 수출액이 마이너스 27%고요. 이달 10일까지도 역시 마이너스 23.7%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6월 이후 대중국 수출액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만 아니라 전체 수출액을 말씀하시는 거죠? 대중국 그렇죠. 대중국 전체 수출액인데 지난해 6월 이후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중국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금 그 여부가 달려 있는데 조금 전에 중국의 GDP 4분기 GDP가 발표가 됐거든요.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. 2.9% 성장했는데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는 3% 중국이 성장을 했습니다. 중국이 중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닥 높지 않은 성장률이고 중국이 목표로 했던 5.5%보다도 낮고요. 그나마 많은 경제기관들이 전망했던 2% 후반보다는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. 지난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도 있고 해서 많은 경제 전문 기관들에서는 올 한 해는 5% 안팎에서 중국의 GDP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5% 안팎이라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수출이나 경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제
함정이 뭐가 있냐면 이 많은 그 뭐 미 연준도 그렇고 전망이 대부분 틀려왔다라는 게 지금 함정입니다. 그런데 이제 관건인 큰 변수 없이 중국이 선장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은 부동산 뇌관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이 되면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당장 중요한 게 리오프닝인데 리오프닝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.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걸 감안을 해서 주가들이 지금 선반영되는 지금 측면들이 있거든요. 우리나라 중국 수출의 한 79%가 이 중간재인데 이 중간재의 한 80%가 중국 내수에 쓰이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액이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1.8% 결과가 나왔습니다. 내려갔네요. 3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습니다. 좋게 나온 이유가 지난달 7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가만히 돼서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다. 이제 이달에 다행인 게 이제 춘절에 중국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반등할 것이냐.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이제 이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늘겠죠.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앞서 말했던 부동산 뇌관에 더해서 지금 한 가지 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여기 뉴스에서도 아마 전해드렸을 것 같은데 단기 비자 중단 사태. 이거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. 자, 역시 변수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네요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박찬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.